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센입니다. 오늘도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흐엉센 선생님과 함께 10일과 현대의학을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흐엉센 선생님, 현대에 와서 의학이 정말로 많이 발달했죠? 그렇지요. 의학 발달로 우리 인간 수명도 놀라우리만지 늘어났으니까요. 네, 맞아요. 의학의 발달로 여러 가지 치료법들도 개발됐고 또 새로운 의학 기술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생명의 윤리와 관계된 도덕적인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11과에서는 이런 문제점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대의학에 관련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관련 어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및 치료 관련 어휘들이네요. 여러분, 일단 병이 난다라는 말을 이 중에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발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했어요. 먼저 발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병이 났어요. 어디를 가게 되죠?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여기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바로 진찰하다라고 합니다. 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우리는 진찰을 받게 되죠. 진찰을 받은 후에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겠죠. 진찰을 하고 또 여러 치료를 받는 것을 여기에서 진료하다라고 해요. 료하면은 치료의 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찰과 진료를 하게 되죠. 이제 진료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좋아져요? 병이 낫고 있어요? 그것을 호전되다라고 합니다. 호전되다는 호가 우리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은 병이 좋아지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경제 상황이 호전되다 이런 말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호전됐어요. 그래서 병이 다 나았어요.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하면은 단어 중에서 그렇죠. 완치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있겠네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 어휘를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요. 진단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하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진료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런 판단해서 아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진단서라고 합니다. 우리 내가 아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죠. 보통 언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아파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다라든지요. 또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아팠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이런 진단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자, 병원에서 진단서를 주는 것 또는 내가 진단서를 받는 것 모두에서 진단서를 끊다라고 합니다. 진단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는 말도 진단서를 끊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진단서를 떼오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병원에서 진단서를 주는 말 여기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은 특히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부하다라는 말을 서류 같은 것을 줄 때 발부하다는 말을 써요. 진단서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어휘들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외부에 있는 병원균들,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서 싸우는 힘이 있어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힘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면역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힘을 키워서,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병이 들어와도 아프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면에서 면역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강하다, 약하다 쓸 수 있고요. 강하다, 약하다 쓸 수 있고요. 또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 면역력을 키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단어가 민간요법이 나와 있네요. 민간,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치료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기술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와서 효과가 좋다고 여겨지는 치료법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여러분 벌 아세요? 윙 해가지고 벌에 쏘였을 때 이렇게 붓고 많이 아프죠? 그때 한국의 그 음식 재료인 된장을 바르면은 낫는다는 민간요법이 있어요. 때로는 민간요법이 아주 과학적이고 효과적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어떤 민간요법이 있나요? 효과적인 민간요법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자, 그리고 다음 어휘들도 보겠습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의료보험이라는 것은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꼭 들어야 하는 의료보장 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직장에 다니면 의무적으로 월급에서의 몇 %를 의료보험비로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크게 아프거나 수술 같은 걸 해야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자, 원래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것이 1989년에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말 모두 쓰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둘 다 쓰고 있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의료보험만으로 가끔은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100% 모두 지원되는 게 아닌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통 일반 보험회사에 의료 실비보험이라는 것을 따로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병원에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들었어요. 의료보험에서 돈을 다 내주고도 내가 또 내야 하는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실제 지불한 비용을 대신 보험에서 내주는 것이죠. 내가 매달 꼬박꼬박 보험을 내고 있으면은 크게 돈이 들어가야 할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실비보험, 이것은 내가 따로 보험회사에 들고 있는 보험 상품이에요. 자, 이것과 이것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의료 관광을 볼게요. 의료와 관광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와 관광이 합쳐진 말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더 의료 기술이 좋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의료 서비스도 받고 또 그것을 그 기회를 갖다가 그 기회에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료 관광이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있어서 외국에 가서 치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관광도 하는 거예요. 보통 관광하는 시간보다 지내는 기간, 즉 체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의료니까 더 내야 하는 돈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 외국에서 의료 관광을 오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돈도 더 많이 내고 또 기간도 더 오래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높다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어휘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흐엉생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과입니다. 현대의학입니다. Là bài về y học hiện đại các bạn ha. Chúng ta đã xem những cái từ mới với cô Khang rồi, thì những phần này chúng ta sẽ cùng học thêm một tí. Chúng ta có từ 발병 là gì các bạn? 발병하다, phát sinh bệnh các bạn ha. Ngoài ra chúng ta có thể dùng ở các cái dạng như là 발병 원인, 발병 가능성, hoặc là 발병 연령, là cái phát sinh bệnh, hay là nguyên nhân phát bệnh, hay là cái khả năng, cái tính khả năng có thể phát sinh bệnh, hoặc là chúng ta có cái độ tuổi mà phát bệnh. Thì các bạn có một câu ví dụ, chẳng hạn như là một câu ví dụ mang tính thời sự nè các bạn. 나이지리아 tên một đất nước các bạn ha. 나이지리아는 에볼라 발병은 국가 비상사태로 정했다. Thì cái việc mà phát cái bệnh với cái virus Ebola đã trở thành một cái tình huống khẩn cấp của đất nước Nigeria các bạn ha. Đó là chữ 발병, và các bạn sẽ có một số cái từ rất là quen thuộc chúng ta có thể hay dùng, đó là 의사의 진단서, nghĩa là cái tờ giấy chuẩn đoán, giấy chuẩn đoán khám bệnh của bác sĩ ha. Ví dụ như chúng ta có 눈물이 계속 나와서 눈을 진찰 받으러 갔는데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치료도 필요 없네요. Nghĩa là bởi vì đau mắt mà chúng ta đi khám thì theo cái đơn khám bệnh của bác sĩ thì không có vấn đề gì hết, và cũng không cần phải chữa trị. Có thể là bị mỏi mắt, hay có thể là bị tiếp xúc mắt lâu với máy tính hay sao đó, cho nên là không cần phải trị gì cả. 여행자보험, nói về 현대의학, chúng ta cũng có một vấn đề liên quan tới 보험. Trong đó là chúng ta có 여행자보험. Nãy giờ chúng ta đã học nhiều cái 보험 rồi các bạn ha. Trong đó có cả cái trong bài về nghề nghiệp đó chúng ta có cả 사대보험 nữa. Như vậy thì 여행자보험 là gì các bạn? Là các cái loại hình mà chúng ta sẽ mua cái bảo hiểm cho người đi du lịch các bạn ha. Khi đi du lịch ở các nước châu Âu thì chúng ta buộc phải mua bảo hiểm người du lịch. Đó chính là cái 여행자보험. 보험 thì chúng ta có động từ là 가입하다 các bạn ha. Chúng ta có 유럽 국가들을 여행 시 해외 여행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Chúng ta buộc phải mua cái bảo hiểm cho người du lịch khi mà muốn đi du lịch ở các nước phương Tây, ở các nước châu Âu. Một cái bảo hiểm khác nữa, 의료보험. Các bạn đi học ở nước ngoài thì thường các bạn sẽ rất cảm thấy là bất an, không biết sức khỏe của mình thế nào, cho nên là chúng ta buộc phải có cái bảo hiểm y tế, phải không các bạn? Như vậy thì sinh viên học bổng chính phủ 정부 장학생, ngoài học phí và tiền ăn ở, học phí là gì các bạn? Quá dễ rồi đúng không? 학비, tiền ăn ở, 식비, và chúng ta còn được cung cấp quyền lợi bảo hiểm y tế các bạn ha. Y tế, chúng ta có câu là 국비장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숙식비, 숙 là 숙소, 식 là 음식, 숙식비 외에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Ngoài cái việc tiền học phí, ngoài tiền ăn ở thì chúng ta còn được cung cấp cho các cái chi phí về bảo hiểm y tế các bạn ha. Một khái niệm nữa, 의료관광. Đây là một hình thức mà chúng ta có thể có nhiều cái việc làm ở xã hội Hàn Quốc gần đây khi liên quan tới cái du lịch y tế. Chẳng hạn như là người ta có thể đi phẫu thuật chỉnh hình, người ta có thể đi để thực hiện các cái dịch vụ trọn gói chữa khám bệnh ở Hàn Quốc hay là ở Singapore, ở một số nước mà có cái dịch vụ y tế phát triển. Chẳng hạn như chúng ta có câu này là trong mấy năm gần đây thì Hàn Quốc đã nổi tiếng vì du lịch y tế. 최근 몇 년 사이에 성형 수술로
Thật ra thì nội dung của cái câu tiếng Hàn chúng ta có phải bổ sung thêm, đó là Song Hyun Susun, vì nhờ vào cái phẫu thuật chỉnh hình, nhờ cái phẫu thuật thẩm mỹ mà gần đây cho nên gần đây thì cái du lịch y tế của Hàn Quốc đã trở nên nổi tiếng, được không các bạn? 네, 먼저 첫 번째 문법, 무엇 길래라는 것부터 볼게요. 예문부터 볼까요?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길래 병원에 갔다 왔지? 하네요.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왜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녀왔대요. 그렇죠.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이유에 쉽게 말해서 어서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비슷한 문법 배운 적 있나요? 무엇 기회 배운 적 있으시죠? 그죠? 무엇 기회가 그 말하는 것으로 조금 바뀌어가면서 무엇 길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대화를 하고 있네요.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사실 얼마 전부터 허리가 좀 안 좋길래 병원에 갔더니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 그죠? 그래서 요즘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허리도 아프니까 그래서 안색이 안 좋다. 전부터 허리가 좀 안 좋길래, 안 좋기에, 안 좋아서 이런 말이네요. 이렇게 대화문에 쓰이는 걸 보니까 보통 쓰기보다는 말하기에 더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동의보감은 어떤 책이길래 현대의학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을까 하네요. 동의보감은 어떤 책이길래, 책 명사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명사인 경우에는 이길래를 써주시면 돼요.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이길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의문사하고 의문문 형태로 나와서 강조해주는 문법으로도 많이 쓰여요. 어떤 책이야? 현대의학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어? 어떤 책이길래 현대의학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을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길래는요, 동사하고도 만날 수 있고요, 형용사하고도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명사인 경우에는 이길래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것도 의문형이 되어 있네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길래 학교에도 못 온다고 하나요? 괜찮으실까요? 이것도 강조해주는 문법이에요. 얼마나 다쳤길래 못 온다고 하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쳤길래 해서 과거도 있네요. 과거는 앗었길래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친구가 월급을 받았길래, 받았어요. 그래서 한 통 내라고 했어요. 어서는 앞에 과거를 쓰지 않지만은 길래는 앞쪽에 앗었길래로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나는 약을 먹길래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 약 먹어서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약을 먹길래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어가 나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장 볼까요? 친구가 약을 먹길래 친구 이제 금방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나가 아니고 친구잖아요. 그렇지만 머리가 아프길래 두통약을 먹었다. 이것은 괜찮아요. 선생님 머리 아픈 거 나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네, 내 머리 아픈 거 맞아요. 하지만 내 자신의 신체를 좀 따로 생각해서 내 자신의 기분을 좀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나의 주어가요, 보통 2인칭과 3인칭이 올 때 자연스럽지만은 나의 몸이라든지 몸 상태, 그 다음에 기분,
이런 것들은 주어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머리가 아프길래, 기분이 나쁘길래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문법 정리 조금 되셨나요? 그러면 흐엉센 선생님하고 정리하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11과의 첫 번째 문법입니다. 길래. Chúng ta sẽ có một cái động từ, chúng ta sẽ cộng với 길래 với cái nghĩa là chỉ ra một cái nguyên nhân hay một lý do gì, phải không các bạn? Chúng ta có rất là nhiều mẫu câu để chỉ nguyên nhân, lý do rồi. Nhưng mà 길래 thì nó mang sắc thái của văn nói nhiều hơn, và cũng có thể dùng với một danh từ, với danh từ ida là danh từ y 길래 các bạn ha. Như vậy thì chúng ta xem có một cái hạn chế của mẫu câu 길래 này là vế sau sẽ không được dùng với câu mệnh lệnh hay là câu cầu khiến, không có đề nghị về điều gì. Vậy thì chúng ta có thể xem một cái ví dụ. Em của tôi rất thích, bởi vì em của tôi rất thích ca sĩ Hàn Quốc, cho nên là tôi đã mua quà sinh nhật cho nó. Cho quà sinh nhật cho em tôi là một cái CD, một cái đĩa nhạc Hàn, được không các bạn? 동생이 한국 가수를 좋아하다. 그래서 좋아하길래 생일 선물로 한국 가요 CD를 주었다. Động từ là 좋아하다, 좋아하길래. Một ví dụ khác nữa, kết quả khám sức khỏe tuần rồi tôi đi khám sức khỏe và kết quả là quá cân, bị tăng cân rồi, bị quá cân rồi, quá ký rồi, cho nên tôi bắt đầu phải tập thể dục thẩm mỹ, thể dục vận động để giảm cân đấy các bạn ha. Chúng ta có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các bạn ha. Vậy thì bởi vì kết quả là quá cân cho nên là 나왔다. Cái gì 나왔다? 과체중으로 나왔다. Quá thể trọng các bạn ha, bị quá cân. 과체중으로 나왔길래 유산소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주에 했던 건강검진 결과. Cái kết quả kiểm tra sức khỏe lần rồi cho ra là 과체중으로 나왔길래 유산소 운동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Như vậy thì chúng ta thấy cái 길래 này khi dùng trong văn viết thì các bạn có thể có cái mẫu câu mà các bạn đã học rồi đó các bạn, động là 기에, 하기에, được không các bạn? Thì chúng ta thay thế được cái mẫu câu này để chỉ nguyên nhân trong văn viết. Còn 길래 thì chúng ta sẽ dùng nhiều hơn trong văn nói.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 냉면이라는 음식을 아세요? 면 음식인데요. 전 냉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냉면은 다 좋아해요. 저희 집 앞에 바로 냉면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뭐 맛 보통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냉면 좋아하거든요. 값도 조금 비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집 앞이잖아요. 저는 자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게가 지저분한 거예요. 정말 비싸도 괜찮고 맛이 조금 없어도 괜찮은데 전 냉면 좋아하니까. 그런데 식당이 지저분한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냉면을 정말 좋아해서 그 식당이 깨끗하기나 하면 자주 갈 텐데 식당 깨끗한가요? 아니요,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갈 거예요. 아쉽네요. 이렇게 써줬습니다. 어떤 문법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제가 정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냉면을 정말 좋아하니까 정말 가장 조금 바라는 거는 그 식당이 깨끗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깨끗하기나 하면 자주 갈 텐데 저는 자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 이 문법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을 텐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포함되어 있죠. 이러면 뭐뭐지만 깨끗하긴 하면 자주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이런 말 뒤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 텐데처럼 마찬가지로 는데 이런 말들로 자주 연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문 계속해서 볼게요. 건강검진 비용. 여러분 건강검진이라고 아시죠? 지금 내 몸에 아픈 곳이 없는지 검사해 보는 것이잖아요. 건강검진 비용이
싸기나 하면 한번 받아보라고 할 텐데,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싸지 않다는 거죠. 나는 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뒤에 말은 없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건강검진 비용이 싸지 않기 때문에 받아보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뒤에 들어가 있겠죠. 자, 다음 예문도 보세요. 수술 후 재발률, 다시 병이 발생할 확률이죠. 낮기나 하면 시도라도 할 텐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수술을 해서 재발률이 낮으면은 내가 하겠지만 이 수술은 해도 재발할 확률이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시도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시도도 못 하겠다라는 말이 들어있겠죠. 자, 여기까지 뒤에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뒤에 문장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최근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어때? 여러분 존엄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는 죽음이란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저 이제 치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저의 죽음을 존중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존엄사입니다. 환자가 원해서 환자의 의견을, 생각을 존중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생명인데 살려야 된다. 아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명치료,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환자의 그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죠? 있으시죠? 네. 최근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어때?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해서 환자가 조금이라도 호전되기나 하면 우리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나오네요. 그렇지 않다면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문법 흐엉센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른 문법입니다. 우리가 기나 하면 설명 들었죠? Chúng ta đã nghe cái giải thích về kina hameon rồi phải không các bạn? Chúng ta sẽ dùng với các động từ, tính từ và thậm chí có thể dùng với các danh từ với cái dạng là ikina hameon. Nếu mà danh từ thì kết hợp với động từ ita đó các bạn, thành ikina hameon. Đây là một cái mẫu câu để thể hiện cái sự tiếc nuối, cái sự tiếc rẻ, một cái mong muốn gì đó mà không đạt được. Cho nên thường nó sẽ được dùng với cái cấu trúc sau đó là ul 텐데, giá mà, phải chi mà, được không các bạn? Chúng ta xem các ví dụ để hiểu rõ hơn ha. Dẫu giá dịch vụ y tế có tăng lên nhưng giá mà dịch vụ y tế cũng được tốt hơn thì đã không phải ra nước ngoài trị bệnh. Rất nhiều người đổ xô ra nước khác để trị bệnh bởi vì cái giá dịch vụ, cho là cái giá dịch vụ y tế nó tăng nhưng mà cái chất lượng dịch vụ mà tăng thì người ta đã không phải đi ra nước ngoài để trị bệnh. Ý của câu này diễn giải là như vậy. Vậy thì cái câu chúng ta có là 의료비가 증가하더라도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기나 하면, chỉ cần nó được tăng lên, chỉ cần cái chất lượng dịch vụ để tăng lên thì người ta đã phải không, người ta đã không phải 외국에서 치료받으러 가지 않을 텐데, người ta đã không đi ra nước ngoài trị bệnh các bạn ha. Một mẫu câu nữa, chúng ta có câu tiếng Việt ở đây là chỉ cần đi khám đúng lúc, giá mà đi khám được đúng lúc thì đã xác định được cái sự phát bệnh, đã phát bệnh sớm mà có thể điều trị từ giai đoạn đầu được rồi. Có nhiều cái bệnh mà chúng ta phát hiện trễ cho nên là không thể điều trị được, cho nên là thể hiện có sự tiếc nuối phải không các bạn? 제때 đúng lúc 진찰 받기나 하면, 제때 진찰 받기나 하면 발병 확인은 빨리 해서 조기 치료도 할 수 있을 텐데, được không các bạn? Đó là một sự tiếc nuối với chúng ta dùng với cái mẫu câu là kina hameon. Đó là mẫu câu văn phạm thứ hai và các bạn sẽ chúng ta sẽ cố gắng thực tập nhiều trong cái phần luyện tập nha các bạn. 네, 말하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의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활용 문장을 보시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허리를 다쳐서 걸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한의원에 가봐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의원이라는 것은 원래 한의학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의학이었는데요. 나중에 한국에서 또 이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지금은 한국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의학을 공부하는 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이 한의학으로 치료를 하는 한의원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의료보험도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면 허리를 다치거나 아니면은 발목이라든지 팔목이 조금 삐거나 뭐 이럴 때는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은 아주 많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때는 한의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내가 요즘에 몸이 좀 약해졌을 때 약을 먹고 싶어요 할 때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해서 만든 한약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럼 몸이 좀 더 튼튼해지고 힘도 나는 것 같거든요. 자, 한국 사람들은 한의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치료법으로는 우리 교재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침을 맞다가 위에 있는 사진이고요. 뜸을 뜨다가 아래에 있는 사진입니다. 침이라고 해서 가늘고 긴 금속으로 된 바늘 같은 것을 우리의 몸에 이렇게 꽂아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침을 맞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뜸을 뜨다라고 하는데 뜸이라는 것은 쑥이라고 하는 약쑥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것을 동그랗고 작게 만들어서 몸 위에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놓고요. 거기에 뜨겁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몸에 있는 에너지 순환이라든지 또는 치료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뜸을 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정보는 치료뿐만 아니라 성형을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네요. 요즘에 한의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날씬하게 해주거나 비만이죠. 비만 치료라든지 아니면 예뻐지게 하는 거, 성형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도 한의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쪽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온 정보들을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 있죠? 길래와 기나하면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이제는 걸을 때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길래 그래요? 뚜안 씨도 제가 가는 한의원에 가볼래요? 거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의원은 한국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해요. 치료를 해서 다 낫기나 하면 다행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한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성형을 목적으로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거든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대화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뚜안 씨가 얘기하네요.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이제는 걸을 때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길래 그래요? 자, 우리 의문형으로 얘기해 주죠. 얼마나 심하게 다쳤길래 그래요? 뚜안 씨도 제가 가는 한의원에 가볼래요? 그래서 한의원을 추천해 주고 있죠. 거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한의원은 한국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치료예요?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해요. 이쪽 얘기해 줬네요. 치료를 해서 다 낫기나 하면 다행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
자, 뚜안 씨는 한의원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한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성형을 목적으로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문 마무리되었네요. 우리 배웠던 문법 얼마나 다쳤길래 그래요?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쓰여졌네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이제는 걸을 때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길래 그래요? 뚜안 씨도 제가 가는 한의원에 가볼래요? 거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의원은 한국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해요. 치료를 해서 다 낫기나 하면 다행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한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성형을 목적으로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거든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계속해서 연습 문제 1번 대화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활용 문장으로는 인삼을 먹었대요. 여러분, 인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삼은 그 식물인데요. 위에보다 아래에 뿌리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특히 한국의 인삼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자, 이 사람은 인삼을 먹었는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네요. 몸이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사상의학으로 체질 감별을 받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상의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 여러분 어휘 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조선시대에 이재마라는 사람이 만든 한의학 설이에요. 한의학의 하나의 이론인데요.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뉘어서 각각 그 체질에 맞는 약이라든지 음식을 써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여기 사람들이 좀 나와 있죠? 체격이 다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름들이 있어요. 4가지 체질에 뭐 태음인, 태양인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래서 먼저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질 감별을 받다라고 해요. 선생님, 한의학,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자기의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적으면서 그것으로 체질 감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체질에 따라 권하는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또 잘 맞다. 사상의학 연구, 그러니까 사상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나와 있네요. 대화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뚜안 씨가 어떤 얘기하죠? 그죠? 인삼 먹었는데 안 맞는 것 같다고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길래 그래요? 이론을 배웠죠? 얼마나 길래 그래요? 강조해 주면서 뚜안 씨도 뭐 해보라고요? 이거 해보라고요. 자, 얼마나 안 맞길래 그래요? 뚜안 씨도 사상의학으로 체질 감별 해볼래요? 했습니다.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상의학 설명하죠? 사상의학은 자,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어때요? 체질에 따라 사람에게 권하는 음식이 다양해요. 그래서 아마 뚜안 씨가 인삼하고 안 맞았을지도 몰라요. 뚜안 씨에게 맞는 음식이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질 감별이 뭐뭐 하면 다행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하네요. 우리 오늘 배운 문법이죠? 뭐뭐 기나 하면 다행인데 하네요. 체질 감별이 저에게 잘 맞기나 하면 다행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이 부분이죠. 사상의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정도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뭘 할까요? 제가 뚜안을 할게요. 여러분이 사상의학 설명해주는 유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시 지우면서
자,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인삼을 먹었는데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체질 감별이 잘 맞기나 하면 다행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연습 문제들, 거기에 나온 의학 기술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화문 만들어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 의료에 관한 읽기 부분입니다. 같이 읽기 부분은 알아보도록 할까요? Chúng ta có một phần bài đọc liên quan tới cái kỹ thuật y học hiện đại các bạn ha. 20세기 초기까지만 mãi đến đầu thế kỷ thứ 20 thì chúng ta thấy các tình huống gì? Trước nhất các bạn khám phá cái nghĩa của cái đoạn, cái nội dung chính của đoạn này là gì? 현대 의학의 어떤 거? 대안? 질병. 어떤 질병의 주류, một cái tình huống, một cái xu thế chung, xu thế chủ yếu của các cái bệnh tật của mãi đến đầu thế kỷ thứ 20 là thế cái nào các bạn ha? 사고에 의한 중성, 급성 감염 등 급성 질환. Những cái từ ngữ này các bạn cần phải biết và chúng ta đã có học trong phần từ mới rồi, chúng ta không cần giải thích lại các bạn ha. Trung sằng là những cái bệnh bị thương tật nặng, hay là cấp son kham nhầm, những cái bệnh nhiễm cấp tính các bạn ha, hay là cấp son 질환, những cái bệnh cấp tính. 이에 대한 현대 의학은 외과 수술 반달. những cái bệnh này, với những cái bệnh này thì 외과 수술 반달 및 그 항생제, những cái chất kháng sinh thì có thể 힘입어 nhờ vào cái sức mạnh của những cái phát triển các cái chất kháng sinh hay là cái kỹ thuật phẫu thuật thì 놀라운 치료 효과를 발휘하였고, nhờ vào những cái kỹ thuật đó mà chúng ta có được những cái thành quả trong cái việc trị bệnh rất là đáng ngạc nhiên. Nhưng mà 그런데 오늘날, đó là quá khứ đến đầu thế kỷ thứ 20, nhưng mà hôm nay thì sao các bạn? Cái xu hướng chủ yếu của bệnh tật là 급성 질환에서, từ các cái bệnh mà cấp tính chuyển sang cái gì các bạn? 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으로 바꾸게 되었고, nghĩa là nó đã trở thành các cái bệnh 만성, cấp tính, và đây là mãn tính, những cái bệnh mà lâu dài như là ám, như là ung thư, hay chúng ta có 당뇨병, chúng ta có cái bệnh tiểu đường, hay là chúng ta có 고혈압, đường niệu, hay là chúng ta có các cái bệnh về cao huyết áp, thì đó là những cái bệnh có thể xem là 만성. Thì cái tính chất, cái 성질 của nó khác, cho nên là đòi hỏi kỹ thuật y học sẽ như thế nào. 현대 의학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cho dù là phát triển đi chăng nữa, nhưng mà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 기술은 거의 정체되었고, 그 질환자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Nhưng mà kỹ thuật dẫu có phát triển nhưng mà nó cũng trở nên rất là nó sẽ bị trì trệ, có nghĩa là không thể theo kịp các cái bệnh này, và cái số người bị bệnh mãn tính càng ngày càng tăng lên cao. Tiếp theo cái đoạn này khá dài, có nghĩa là đoạn đầu chúng ta đã thấy được cái sự chuyển hướng của bệnh tật từ cái xu hướng của y học, từ bệnh cấp tính sang mãn tính, và cái sự gọi là một cái khó khăn của y học hiện đại đối với cái xu hướng bệnh tật như vậy. Vậy thì ở đoạn này chúng ta có 그렇다면 만성 질환이
무엇이길래, chúng ta có mẫu quan phạm ở đây không ạ? Là cái gì? Cái bệnh mãn tính là cái gì mà làm cho 현대의학은 이처럼 무력하게 만들다, làm cho trở nên vô hiệu hóa, các bạn thấy không? Vô hiệu hóa các cái kỹ thuật y học hiện đại như vậy. 무력하게 만들다. 이는 현대의학이 지나치게 분석적, một cách phân tích các bạn ha. 몸 전체의 건강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nghĩa là trong cái y học hiện đại thì mặc dù phân tích rất là kỹ và biết được toàn thể bộ cơ thể, nhưng mà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ở cái điểm là không thể phát hiện được toàn bộ cái sức khỏe của cái cơ thể, là chúng ta tìm ra cái câu hỏi. Có nghĩa là ở những cái mà y học hiện đại cho dù có phân tích ra từng bộ phận cũng không có phát hiện được, thì chúng ta tìm ra được cái lý do để dẫn đến các cái bệnh mãn tính này, đó là gì? 즉, có nghĩa là 만성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Chúng ta có những cái tập quán, những cái thói quen trong cuộc sống mà nó làm cho chúng ta trở nên ảnh hưởng xấu tới cái sức khỏe của mình. 습관에서 기인하다, bắt nguồn từ các cái tập quán xấu đó, làm cho cái 치유력 hay là 면역력 저하, bị xuống thấp, làm cho cái sự miễn dịch, cái khả năng miễn dịch của cơ thể hay cái khả năng tự phục hồi của cơ thể chúng ta bị xuống thấp, và càng ngày thì cái cơ thể 전체적으로 그 치유력은 강화, bởi vì nó 저하 cho nên là chúng ta phải làm cho nó mạnh lên. Như vậy thì với cái xã hội hiện đại, với cái y học hiện đại thì những cái chân xăng này đã phải làm sao? Chúng ta phải 약이나 수술 등으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다. Nhưng mà y học hiện đại thì chỉ có thể giải quyết một cách cấp thời để bớt đi những cái triệu chứng cấp thời hay thôi được thôi. Đó là một cái đoạn nói về các cái 만성 질병의 그 성질, những cái tính chất của cái bệnh mãn tính đấy các bạn. Và như thế này cho nên là 이처럼 현대의학이 만성질환 치료에 무력하게 되자, bởi vì trở nên vô hiệu hóa như thế, cho nên là 의료인들 사이에는 의학과는 다른 관점, cho nên là chúng ta phải buộc phải tìm ra một cái 관점, một cái quan điểm khác để mà trị những cái bệnh này. Thì cái điều mà tìm ra là gì? Các bạn tìm ra trong đây một cái từ khóa 대안, 그 대안, một cái đối sách, đó là 각광은 받고 있습니다. 그 자연치료는 자연치유, một cái cách, một cái liệu pháp trị bệnh tự nhiên, các bạn ha. 인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연치유력의 강화, cái khả năng tự phục hồi, cái khả năng tự vượt qua cái bệnh tật của cái cơ thể của mình một cách tự nhiên. 이러한 추세, một cái xu thế như thế này thì nó 자연치유의학 시장, một cái thị trường của cái y học mà một cách các cái liệu pháp trị bệnh theo tự nhiên. Vậy thì để đối phó với cái tình trạng mà y học hiện đại phải chịu thua, chúng ta có một cái 대안, đó là 자연치유의학. Như vậy thì chúng ta thấy được là trong toàn bộ cái bài này thì chúng ta tìm ra được cái kết luận cuối cùng l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nghĩa là để đáp ứng lại được cái nhu cầu của các cái yêu cầu của bệnh tật hiện đại thì chúng ta tìm đến một cái biện pháp mới, đó là 자연치유의학. Được không các bạn? Vậy thì nội dung của cái phần này thì chúng ta đã thấy rằng là nó đưa đến các cái xu thế cũng như là các cái tình huống mà y học hiện đại phải phát triển, cũng như là phải mở rộng các cái hướng điều trị cho các cái loại bệnh tật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네, 오늘 쓰기 연습 시간에는 논평을 살펴보고 의견을 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쓰기의 주제는요, 뇌사자의 장기 이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뇌사자라는 것은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서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장기이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배 안에 있는 간이라든지 대장, 소장, 심장 이런 것들 장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기능이 다하지 못했거나 그러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다른 것하고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아프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과 바꾸는 이런 과정을 모두 장기이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먼저 여기에서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쓸 텐데, 구성은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서의 장기이식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이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각각의 의견과 근거. 마지막 장기이식에 대한 나의 의견,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여러분, 우리 주장하는 글, 논평도 주장하는 글이죠. 선생님하고 연습했죠? 그래서 처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장기이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다. 이것은 문제다. 자, 두 번째. 의견과 근거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나의 주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는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고요. 자, 마지막에는 여기에 대한 나의 의견을 내놓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자, 이런 거 의견을 내놓는 것을 우리 제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구성으로 똑같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보기 글을 한번 보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한국 사회에서의 장기의식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1989년에 그 인간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침을 제정한 그 이후부터 지침을 제정한 이래, 이런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 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알려준,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런 규칙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만들었고요. 장기이식에 대한 그런 규칙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만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진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시행해 왔어요. 그리고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고요. 자, 그렇지만은 당시에 반대가 있었다고 하죠.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어떤 이유로 아무리 뇌사자라고 한들 죽음은 그 개인의 권리라는 주장을 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자, 순조롭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보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뭐뭐라고 한들 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아무리 뇌사자라고 한들 하면은 뇌사자라는 것을 그래, 인정해. 그렇다고 해도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장기이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개관하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괜찮으신가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을 볼게요. 장기이식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장기이식의 타당성, 이게 가치가 있고 옳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대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먼저 뇌사 상태를 설명합니다. 뇌사 상태라는 것은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한다. 우리 정의학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은 식물인간하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구별된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는데요. 뒤에를 보시면은 여기 식물인간 상태와는 구별된다. 식물인간은 여기 보시면 그 자발적인 호흡도 할 수 있고 반사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식물인간은 살아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뇌사 상태는 그런
호흡만 유지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없고 그리고 반응도 없고 뇌 전체가 손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뇌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뇌사 상태와 우리 식물인간 상태를 구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물인간이 아니다. 뇌사자는 정말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호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의 주장은 뭘까요? 그렇죠. 뇌사자의 장기 이식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찬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견이 나옵니다. 보시면 국가별 뇌사자의 장기 이식의 비율은 해서 다른 나라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페인은 굉장히 높네요. 근데 이런 것에 반해서 뭐뭐신데 반해 비교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한국은 8.2%래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한국의 경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뇌사는 식물인간 상태와는 달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웃과 다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보다 깊은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해외의 사례와 비교했고 또 여기 보면은 장기 이식의 비율은 낮지만은 요즘에 희망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다른 점에서라고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 있네요.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 바로 앞에 10과에서 배운 문법이죠. 어떤 사실이나 앞에 특성을 이야기하고 뒤에 평가하거나 결론을 제시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은요, 보다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더 깊은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쪽에 제언으로 마무리를 해줬죠. 여러분, 논평과 같은 이런 주장하는 글의 구성, 연습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해 보시고요. 구성을 계획해서 쓰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배워보셨나요? 네, 오늘 현대의학에 대한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그 단어와 문법은 배웠습니다. 특히 말하기 부분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고 또한 읽기 부분에서는 자연치유의학도 배워왔습니다. 네, 읽기의 자연치유의학을 보니까 일단 병이 나기 전에 그 예방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우고 생활습관도 바르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 수명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활들도 굉장히 그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아요. 다양한 치유법은 나오고 또 현대의학 기술도 발달했다고 해도 앞으로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있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왔던 존엄사 문제라든지 항생제의 남용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에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점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대의학에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듣기와 읽기 부분에서 다루지는 않아도 여러분은 복습할 때 꼼꼼히 보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